이제 어디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이야기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건데요. 오늘 주인공 사연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결혼 26년 차 5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사업하는 남편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엄청난 빚이 있다면서 그 빚이 저에게 넘어올 수 있으니 위장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고 빚이 해결되면 재결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 6년 넘게 만난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위장 이혼은 다 핑계였고 내연녀에게 가게까지 차려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혼인신고를 했더니 적반하장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괘씸한 마음도 있지만 그냥 이혼할까 싶을 때도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한 상태예요. 이혼을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또 혼인 소송을 혼인 신고를 해버리시고 또 이제 이혼 소송을 한 상태인데 지금 좀 모셔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같이 듣고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인공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리이시죠? 네네네. 편하게 앉으세요. 그 사전에 요청하신 대로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이제 사업이랑 뭐 빚이 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철석같이 믿으셨어요? 그러게요. 고3 때 제가 만나서 고3 8년 연애하고 이제 1996년도에 결혼을 해서 네. 이제 딸 하나 놓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저도 직장이 있다 보니까 별 그렇게 생활비를 안 줘도 별로 개의치는 않았어요. 않았고 그렇게 생활을 쭉 하다가 뭐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고비고비를 잘 넘겼어요. 잘 넘기고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한 건 생활비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고 이제 그냥 모든 이제 뭐 양쪽 집안 경조사비라든가 뭐 집을 사도 다 제 돈으로 했고 명의는 이제 남편 앞으로 해주고 이제 제가 모든 걸 이제 다 처리를 하고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취득세도 없다 하더라고. 집을 몇 번 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좀 놀라긴 했어요. 아 그러면 노후에 좀 뭔가 있지 않을까. 혹시 또 목돈을 갖고 날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3년 전쯤 2019년도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코인 투자를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1금융, 2금융, 3금융 카드 대출원까지 냈더라고요. 내서 이제 본인이 막을 수가 없고 개인 회생을 해야 된다고 집이 이제 본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네 명의로 바꾸고 위장 이혼을 하자. 처음엔 저는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가 돈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일단 벌어서 갚자. 아직 나도 젊으니까 벌어서 갚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위장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처럼 행동했군요. 네네. 그렇게 그냥 했고. 철석같이 믿었죠. 네, 믿었죠. 근데 언제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걸 느끼신 거예요? 위장 이혼 후에 자꾸 저한테 들려오는 말들이 많았어요. 형부가 집에 왔었어?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고, 부산 근처에 왔는데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왔었냐고 했더니 왔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집에는 안 들렸냐고 하니까 들릴 시간이 없었다는데 그때 대답할 때 정말 싸함을 느꼈어요. 육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장 동료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봤죠. 본거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직접 봤다 하더라고요. 둘이 이제 껴안고 가는 걸.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동안 이제 형부 왔냐고 물어본 사람, 신랑 왔냐고 물어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봤다는 게 왜? 남편하고 왜 상관이냐고. 두긴 다 알고 있었고? 네, 다 알고 맨 저만 마지막에 알게 몰랐었던 된- 거예요.
그 외도 상대인 분의 남편분을 남편을 한번 만난 적이 이 있어요. 그 어떻게? 여자를 찾아갔는데 네.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당신 와이프랑 가정이 있는 분인데 예, 예. 그것도. 아들이 둘 있어요. 아들이 둘 있고 남편이 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그랬죠. 당신 와이프가 내 남편하고 지금 불륜 관계다 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와이프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욕하면서 쫓아내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냥 쫓겨났어요, 그냥. 그리고 아니 어떻게 만나신 남편분하고는 그 외도 상대분하고는 뭐 하다가 만나신 거예요? 공 치다가 만났답니다. 골프. 근데 저렇게 저런 케이스가 네. 많아요, 사실. 공 치다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났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 앞에 뭐 돈 없는 거 투자 실패한 것도 다 알겠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장 이혼까지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읽었던 사연에는 그 이제 상간녀분한테 가게를 차려줬다는 거는 네. 너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2019년도에 제가 이혼을 했는데 3월달에 이혼을 했는데 2017년도쯤에 남편이 돈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그땐 제가 있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줬어요, 그냥. 사업하는 건가? 네, 그냥 뭐 쓸 데가 있다 해서 그냥 줬는데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가게를 차려줬더라고요. 그 돈으로? 네, 네, 네. 어디다 하세요? 그 가게가 저희 집하고 한 100m. 아 소름 끼쳤어. 집하고 네네. 저희 집에 이제 상가 1층에 이제 그 똑같은 상호의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2층으로 내려가면 또 있는데 2층에 지하 2층에서 내려가면 100m 정도? 왜 그랬지? 그래야 왜 동선이 그랬을까? 짧아서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좋잖아요. 아 멀리 가면 어디 가는 게 멀리 가면 들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글쎄요. 바람 그래서 피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거는 2019년도예요. 2020년도에 알았죠. 2017년에 찾은 네네네네. 건데 그럼 모르고 그냥 거길 지나다니셨던 거네 그 집을. 네, 그 상간녀도 제가 그 가게 여자 못 봤어요? 찾아가서 만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때는 몰랐죠. 제가 가게를 차려줬다는 사실을 2020년도 돼서 알았어요. 그 일반 가게일 뿐이지 뭐 네. 뭔가 그냥 뭐 상관없는. 그래서 저희 집 마트 앞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 프로필 사진을 상간녀를? 제가 톡 사진을 프로필 사진 몇 번 봤기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마트에서 두세 번인가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도 그냥 뭐 아는 척 할 수 없잖아요. 뭐 예전에 많이 네가 내 남편의 상간녀였잖아 하고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갔죠 그냥. 야.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듣고도 모두가 다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 잘 헤어지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읽은 거에는 혼인 신고를 하신. 혼인 신고를 하신 거는 어떻게 된 제가 원해서 이혼한 게 아니잖아요. 예. 개인 회생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할 때도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를 이제 사기 이혼으로 내가 형사 고발을 할 거다. 재결합 신고를 제가 했어요. 왜요? 딸아이하고 이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죽어도. 근데 그 그때 당시는. 들을 다 봤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다시 만약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서는 내가 이렇게 이혼을 당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위장 이혼으로는 그 당시에 남편이 혼인 무효 소송도 했어요. 네? 혼인 무효 소송을 또 했어요. 아. 해서 그것도 제가 승소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제가 승소를 했어요. 아. 승소를 하고 오늘 저희 상담소에다가 문을 두드리신 이유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지금 이 경제적인 이거. 그렇죠. 남편이 개인회생을 했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았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집담보는 안 들어가요. 담보대출을. 그거를 제가 고스란히 껴안은 거예요. 이제 그걸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집담보로 대출 받은 게 또 네, 있어요? 그치 아까 아, 명의는 지금 네, 명의는 제 명이고 위장 이혼하면서. 그 대출 또 갚는 거예요? 네, 그걸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10년을 더 갚아야 돼요. 네? 아. 그 대출금이 얼마 정도 지금 규모예요? 남아 있는 금액이 제가 네? 갖고 남아 있는 1억 3천만 원? 와. 계속 1억 집은 3천이나 어느 정도 남아있어 아직. 집은 얼마 안 해요. 지금 한 4억 정도밖에 안 한다더라고요. 와. 딸도 이제 25인데 네네. 결혼도 해야 되고 그쵸.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니 팔고 다른 데로 가려니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더라고요. 여러 번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해서 딸도 이제 곧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위자료를 꼭 받고 이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자료를 줄 만한 돈이 있어요, 남편이? 기다려야지. 개인의 생이 올해로 끝날 거예요. 아니 아마. 개인한테 한다고 그래서 의지가 있을까? 돈이 자녀의 있냐 의지. 이거죠. 어.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회생 하시는 분이 무슨 아. 돈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뭐 퇴직금이 있더라고요. 퇴직금을 제가 차압을 걸려고요. 아. 이혼 소송을 하면서 딸하고 저하고는 이제 딸하고는 아빠 부녀지간이잖아요. 네. 저하고 관계를 연관 짓지 말고 딸한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씩 이제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줬는데 그거를 취업하기 전까지만 제가 지원을 좀 해주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툭하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너네 엄마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지원을 끊겠다. 이제 계속 이제 수시로 이제 그런 문자를 넣어서 얘가 마지막에는 아마 올해 6월 달이에요. 지난달 6월 달에 아빠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취업할 때까지만 지원 좀 해주십시오. 취업함과 동시에 아빠가 주신 돈은 전부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못 해준다고 했더라고요. 니네 엄마가 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니네 엄마를 설득해라. 니네 엄마가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주면 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도현이가 내가 알바를 하니 있더라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아빠랑은 안 받겠다고. 이제 인연을 이제 끊겠다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일단은 어쨌든 마음은 쓰신 것 같은데 쭉 사연을 들으셨어요. 얘기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 생각에도 2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으셔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지. 근데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그냥 깨끗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 더 이상 그 남자는 더 이상 받아볼 게 없어. 돈도 틀림없이 안 줄 거예요. 아무리 사정을 하고 법적으로 해도 안 줄 사람이에요. 딸도 그렇게 외면하고 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강 정말 해치겠어요. 정신적으로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요. 아니 정말 건강 챙겨야지. 그냥 깨끗이 그 지옥 같은 데서 그냥 쇠사슬로 끊어버리고 지금은 50 몇 세인데 52요. 어휴, 인생은- 수 있어. 인생은 50이면은 아직도 창창해요. 내일일을 모른다고 또 더 멋진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멋진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너무 얽매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병들어 딸도 그래. 제발 좀 새 인생을 엄마의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긴 세월을 사셨나. 지금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일단 집에 담보 잡힌 것만 없어도 아마 좀 정리하기 쉬울 텐데 집이 1억 3천이면 거의 한 3분의 1이 지금 네네.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 괴로운 돈을 거예요. 넘겨야 되거든요. 저쪽에. 남편한테 얘기해. 그거를 지금 제가 2019년부터 계속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안 갚으면 내가 집 네, 뺏기니까. 근데 그런 돈은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마음을 정리하는 거는 저기 정신과 선생님 도움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걸 도움을 받으면서 법적으로는 아주 냉정하게 대처를 하면 직장을 다닌 사람이면 뭐 직장이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있다는 걸로 봐서는 받을 돈은 어떤지 차압을 하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돈은 받아야 된다. 근데 변호사 아니 이거 좀 알려주세요. 지금 어떤 그래서 걸 가능할까요? 하셔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는 왜 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께서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남편 분명 재산분할 청구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명의가 아내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 뭐 퇴직금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께서는 이혼을 결정하면 남편한테 돈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재산분할을 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께서는 아마 그런 고민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혼을 안 해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모은 재산을 쟤한테 왜 줘? 라는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꼭 감정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아내분께서 지금 이혼을 안 하시라는 것도 다분히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도 이혼 소송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한 것도 물론이고
저한테 유죄로 3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네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래서 조금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자고 네, 하면 좀 해주세요. 사실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주는 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그럼 지금 만약에 이혼 기각 그러니까 이혼하지 네. 않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남편한테 이혼 기각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소송에서 그렇다고요. 네네. 그리고 부양료도 청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혼 기각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오늘 뵙기 전에 심리 검사를 우리가 좀 했어요. 그래서 부인 심리 검사를 이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부인 심리 검사를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그 남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그것이 부인 입장에서는 귀가 확 트일 만큼 그것도 되게 좋을 만큼 저 사람이 지금 나갔던 안 나갔던 상관없이 나는 사연자분은 가정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신 분 같더라고요. 검사를 통해서 보면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생활비를 받지 못하면서 내가 또 번 돈으로 아이까지 다 키워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나한테 가정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유지해야지 되는 내 마음이 뭘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씀- 다시 돌아오시기를. 받아줄 아니요, 거예요? 예.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네. 글쎄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 부모님들 또 아빠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고 이혼을 절대 허락하시는 분도 아니고 아직까지 양쪽 어르신들이 자세히 몰라요, 이 얘기를. 양쪽 어르신이라면 시부모님? 네, 시어머니. 위장 시부모님하고- 이혼한 건 아시죠? 위장 이혼한 것도 그것도 어떻게 몰라. 된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세요. 모르시고 그냥 시부모님은 그럼 아들이 잘못 불륜한 것도 모르고요? 그건 그냥 뭐 조금은 알지만 네. 와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이 이름을 맹세하고 걸고 아니라고 했대요. 어머니한테. 저희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무슨 소용이야. 저것도 지금 엄마는 하루하루 그냥 지금 저 말도 일리가 가. 네, 고통스럽게 사는데. 저한테 지금까지 겪은 얘기를 그분들한테 하면은 아마 못 사실걸요. 네. 그 이거 얘기를 안 어디도 돼서. 못 하셨겠네. 네. 아니 아빠가 한 번은 이제 그 저한테 지금까지 겪은 얘기를 그분들한테 하면은 아마 못 사실걸요. 네. 그 이거 얘기를 안 어디도 돼서. 못 하셨겠네. 네. 아니 아빠가 한 번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이미 이혼을 했다 해서 무슨 소리냐 뭐 어저께도 뭐 건강보조식품 보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돼서 아빠가 직접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저한테도 오고 한 2박 3일을 버스를 타고 다니신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양반이. 그래서 척추가 내려앉았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올라가셔서 집에 올라가셔서 그 이후로 2020년도에 제가 아빠한테 가서 이제 세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남편하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연락을 하지 말래요, 아빠한테. 그럼 이혼하고 연락 안 드리면 되겠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셔야 아예 돼요. 전화 통화를 아예 안 하고 계셔요. 제 전화를 아예 안 받으세요. 생일날 전에도 안 받고. 사연자분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부부가 부모님 중심 가정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또 친정 부모님한테도 잘했고 아마 사연자분도 아마 시 부모님한테도 또 잘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도 물론 엄마가 이제 아이는 더 돌보긴 했지만 하여튼 이 부부는 부모님 중심 가정인 것 같고 사연자분은 지금도 사실 부모님한테 자유롭지 않아 보이고 그 분화가 지금 되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지금 25년 딸이 25살이니까 25년 동안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한테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왔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후회도 미련도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한테 상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애썼구나. 나 정말 이제는 정말 미련도 후회도 없이 나 일말에 무엇도 없구나. 나 최선을 다했구나.
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정말 고생하셨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자신을 좀 안아주고 먼저 위로해주고 좀 나한테 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울증도 있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어떻게 견디셨어? 수면 유도제하고 우울증 약을 하루에 15알을 먹어야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15. 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던 중이었고, 근데 한 달 분을 이제 받아왔는데 안 되지. 그거를 깨면 먹고 다시 잠에서 깨면 또 먹고 제가 며칠 만에 일어났는데 몸이 여기서부터 마비가 된 게 아니라 딱딱히 굳었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이제 119에 전화해서 119에서 문 따고 들어와서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일어나면 쓰러지고 길을 걷다가도 쓰러지고 아이고. 그냥 갈비뼈가 몇 번이나 부러졌었어요. 왜 그럴까? 다리뼈도 부러지고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오늘 아유 안아주세요. 아유. 저 오늘 아유 안아주세요. 아유. 예. 아이고 세상에. 제발 나오세요. 제발 그 늪에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건강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주변에 꼭 저렇게 안아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말도 아무 말도.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제발 나오세요. 알았죠? 네. 오늘 아마 이렇게 반듯한 네, 분께서는 네. 나와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큰 용기였을 그럼요. 거예요. 저도 네.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큰 용기 내신 만큼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담아서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그래도 내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으세요 지금? 네.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네. 그 결심이 쓰셨으면 꼭 이게 사람이 정말 주위에 나 벗어나고 싶어, 나 도와줘라고 얘기하면 꼭 손을 내밀어 주실 분이 계실 겁니다.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